좀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익히 그 명성을 잘 아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직접 가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매우 이름난 제과점의 대표이시고 또 현재 대한제과협회장이신 김용모 사장님을 오늘 강사로 모셨습니다. 강의 주제는 인생과 경영의 새로운 교과서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허락해 주신 김용모 사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용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총무팀의 그 담당자가 상당히 그 세심하고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부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제 행사를 치르느라고 며칠 전까지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강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본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성공심리학 책인 사소한 것이 벽을 허문다 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500엔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500엔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돈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 500엔으로 멋진 카드 한 장과 우표를 사서 평소에 신세지고 고마운 사람에게 보냅니다. 불평한 사람에게는 500엔의 가치밖에 안 되겠지만은 카드를 보낸 그에게는 그 돈의 가치는 몇 배 아니면은 수십 배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500엔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동료나 선후배에게 함께 마시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서 직장 상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했더니만은 저자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성공은 결코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에서 거대한 벽이 허물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저자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열쇠가 되는 작은 변화를 권합니다. 늘 허세만 부리고 터프한 사람보다는 섬세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뒷전에 두고 마치 전쟁터에 나선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가끔씩 부하직원에 대한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슬쩍 어깨를 두들러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큰 벽을 만났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등을 두드려주는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당신에게 보답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또한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 약속이 누구와 한 약속이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서 지나치는 말처럼 많은 약속을 합니다. 뭐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등등 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감동을 할 것이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약속을 누군가 지켜줄 때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만이 사소한 것들을 챙길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잘 구워진 빵,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케이크들과 과자들을 보면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내게 있어서 빵과 케이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며 행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그 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약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나 기억의 저편에는 좋았던 일들과 슬펐던 일들이 함께 있기 마련이지만은 때로는 그런 기억들이 좋은 경험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깊은 상처가 돼서 새로운 인생에 방해를 하기도 하죠. 나는 한때 그 잘 나갔던 서울신문사 일간신문사의 기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장본인으로서 형과 갓난아이인 나를 두고 두 분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살면서 두 분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어두운 삶을 살 때마다 빼사무치는 한도 맺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철이 들면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향수, 저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었었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외롭고 배고픈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가 가장 저한테는 절실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불과 그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는 시절도 있었죠. 그렇게 암울했던 시기에 나의 빵의 인생은 싹트기 시작하고 하게 된 동기는 광주에 있는 광주의 아버지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는 그 집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또 아버지, 외가 등등 많은 곳을 전전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서의 일입니다. 그 학교 앞에 조그마한 빵집이 있었는데 유리 진열장 속에 산처럼 쌓여 있는 빵들 또 그리고 하얀 설탕, 그 당시에만 해도 설탕이 굉장히 귀했었죠.
하얀 설탕이 듬뿍 뿌려진 도넛 등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항상 행복하고 배불러 보였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빵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빵 맛을 상상하고 배고픔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그 집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면서 제과점을 스스로 가서 취업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때로는 연탄가스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1982년 그토록 소망하던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름에 명예를 걸고서 사람을 소중히, 맛을 소중히,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 아래 김용모 과자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과업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과점 영업 형태는 양산업체, 프랜차이즈업, 즉석 제조를 하고 있는 윈도 베이커리, 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 사빈샵 등 많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양산업체는 주로 군납이나 슈퍼마켓 등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은 중앙공급식으로 메인 생산 공장에서 각 대리점에 공급하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냉동 생제를 공급해서 즉석에서 구워 판매하는 형태와 파베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베이킹은 공장에서 한 80%를 굽고 한 20%만 매장에서 구워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윈도 베이커리는 즉석에서 당일 제조 판매하는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업체를 제외한 프랜차이즈와 윈도 베이커리가 전국에 약 15,000개의 업소가 있고요. 프랜차이즈가 약 3,000개, 윈도 베이커리가 약 11,000개, 기타 인스토어 베이커리 등 사빈샵 등 그 제과점들이 약 1,000개 정도 전국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모 과자점은 24년 전에 개업을 하면서 총 직원 3명, 점포 6평짜리로 초라한 가게였지만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빵을 나오지 않으면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실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보루빵,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곰보빵을 만들 때도 위에가 거북이 등같이 이렇게 잘 갈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해놓으면은 한쪽은 많이 붙고 한쪽은 적게 붙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골라서 잘못된 거는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충 얼렁뚱땅 눈가림식으로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돈 벌기 위해서 빵 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분야의 기능인들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겠지만은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가장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명감이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음식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후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자문을 구하러 간혹 옵니다.
그때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사업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돈 벌어야죠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자네는 아직 사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사업은 자금만 준비되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마인드와 목표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기능인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돈부터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기능인은 때에 따라서 믿지는 장사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장마철에 채소값이 한 3배, 4배 올랐다 이 말이죠. 이익 때문에 채소를 덜 넣고 샌드위치를 만든다면은 제맛이 나겠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도 저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나는 이 순간까지도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다고 다시 말해 줍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니까 많은 고객이 또 돈을 벌게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과 정성이 들어 깃든 제품은 그 마음이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해집니다. 나는 직원들이 실수로 많은 재료를 손실을 해도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처음 제가 점에 들어온 직원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자점에서는 뭐 실수를 하면은 난리가 나는데 그 실수를 했는데도 나무래지를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제품 같은 것도 이 렉에 한 10개, 20개 있는 것도 쓰러뜨립니다. 팔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을 소홀히 했을 때 큰 실수를 낳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설득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옷을 하나 고를 때 혹이나 실밥 하나 터진 것이 없나, 흠집이 생긴 것이 없나 하고 불빛에 비춰보면서 살피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물건은 귀중하고 고객이 사는 물건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 피처가 좋은 자세로 볼을 던져야지 내가 원하는 구질로 스트라이크 존에 꽂힐 수 있듯이 바른 자세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작업을 할 때 바른 자세로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황새다리를 하고 일을 한다든지 배를 작업대에 붙여서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바른 자세로 고쳐주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일터가 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빵 과자를 바라본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모든 제품들이 제가 만족하게끔 만들어져서 잘 진열되어 있으면은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열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판매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은 행복을 느낀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태만한 사람은 걱정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걱정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맹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일과를 대충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40년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이면은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날의 신문을 읽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모두 스크랩을 합니다. 제과제빵에 관련된 책이 총 6권이 한 달에 오는데요. 일본에서 2권, 프랑스에서 2권, 미국에서 1권, 한국에서 2권 이렇게 나옵니다. 총 6, 7권이 나오는데 그 책들을 틈틈이 읽어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광고 페이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페이지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메모를 하고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가끔은 그달의 베스트셀러를 읽는 정적인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후에는 협회 업무, 사회활동에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가끔 묻습니다. 야, 너는 놀 것 다 놀면서 언제 그 많은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뭐 골프, 고수도, 포커, 하물며 마자까지도 할 줄 압니다. 못하는 건 없고 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합니다. 여러 가지. 고수dob도 잘 칩니다, 제가. 근데 같이 놀 때는 노는데 언제 본인들이 한 번씩 와서 보면은 많은 일들이 항상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즐기면서 우선순위부터 정하고 일을 합니다. 저는 시간을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시간관리 방법을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자, 즐겁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루를 시작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의 중요한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우선순위부터 정하고 우선순위대로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항상 그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비상노트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합니다. 왜 이러느냐면요. 습관이 됐느냐면은 저희들은 한창 옛날에 요즘은 케이크를 장식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버터로 모든 장식을 했는데 굉장히 그런 이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걸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꿈속에서도 케이크 그리는 꿈이 꾸게 됩니다. 그때 아주 좋은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메모를 해놔야지. 여러분들도 꿈 꿔보시면 알지만은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메모를 준비할 정도로 항상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틈새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막혔을 때 항상 가방 속에 그날의 어떤 그런 협회 일을 보고 있으니까 보고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점검을 할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게으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을 정해놓고 맞추어서 생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정해진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애경사 갑자기 어느 제가 가까운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은 그 일을 미룰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럴 때마다 다소 조금 제대로 되지는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러한 모양들이 깨집니다. 저는 항상 작은 변화를 우리 직원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요. 이 물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항상 달라지죠. 달라지듯이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조직의 흥망성쇠가 변화의 폭에 따라서 크게 좌우됨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들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고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많은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게 그 리더들의 그런 어떤 리더십과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생산 공장에 가면은 꼭 그 필요한 리더들의 덕목을 항상 써놓고 있습니다. 첫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트릭을 많이 씁니다. 실력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된 관행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헌신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저희 전 직원들이 그 책을 꼭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은 좀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상사가 귀신 같아야 부하가 움직인다라는 책입니다. 소메야 가즈미 씨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요. 저는 젊었을 때 방황과 좌절, 원망과 사무친 한을 군에서 읽은 책 한 권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책은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에 써 있는 책입니다. 내용인데요. 어떤 동기가 있어야 스스로 변화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에 관한 일인데요. 흔히 경영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요즘 직원들은 많은 보수를 주는 것으로 이직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조건은 아직 이직 조건의 세 번째 정도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영자의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참 좋아합니다. 일부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이직률이 타사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전 있는 경영자, 비전 있는 회사라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회사마다 회의다, 미팅이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죠. 저희 김용모 과자점은 직원들에게 최대한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회의를 할 때는 하급 직원부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기탄 없이 발표하게 합니다. 윗사람부터 의견을 먼저 내면은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없죠. 사장님 그 말이 맞네요. 뭐 그대로 하죠. 이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견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직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을 경영에 반영시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서 수용 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직원들에게 해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모 과자점은 경영은 가족 형태의 경영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특히 간부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김용모 가족이라는 의식 구조를 가져야만 고객들에게도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응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과점 경영은 지역을 벗어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지역 주민들의 재방문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정이 흐르는 그런 가족 경영 형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은 개인적인 면에서는 늘 가족 같은 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전 직원이 내일같이 관심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고 깨닫게 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하급 직원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부장이 그 조문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갈 수가 없느냐 했더니만은 자기 그 부인의 생일이라고 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랬습니다. 작업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조문은 갔다가 조금 10분, 20분 늦더라도 부인에게 이해를 시켜라. 리더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후배가 나중에 성장해서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설득을 해서 꼭 그 조문을 하고 생일 그 축하를 해주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또 회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한 고용 계약 관계만 중요하고 종업원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종업원들의 정서나 감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회사의 사회적인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싶어하고 이왕이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인정받기를 바라고 특히 그의 가족들은 더욱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족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더 기쁘게, 더 보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회사들은 내부 고객에 대한 동기부여를 서구식 평가와 인사제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는 게 한국인들의 정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 방법들을 많이 하던데 옆에 분을 평가하기가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우리 것이 아닌 서구식 평가 방법을 흉내내다 보면은 한국적인 정서와 감정은 뒤편에 있다 보면은 감정이 뒤편에 있다 보면은 서구식의 장점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 고유의 장점인 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그 간부 직원들의 부인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은 모두 함께 나와서 함께 밤새워서 만들고 함께 판매합니다. 부인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의 직원들의 배치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살려서 배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격이 꼼꼼하고 소극적인 사람에게 터프한 일을 시키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또한 와일드하고 거친 사람에게 세심한 일을 시켰을 때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배치를 시켜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그만하고 사소한 것들이 큰 일을 만들고 또 큰 일로 돼서 그르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경영 강의를 나가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인의 성공과 투철한 정신은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김용모가 운이 좋아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장사 잘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평가하고자 하는 습성에서 나온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또한 잠들어 있는 운을 깨우는 것도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나는 노력해도 운이 없어서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언가 계획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빵 하나 잘 만들어 보려고 15년씩이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수십 번을 회의를 드나들었고 수백 번의 실패를 딛고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책과 씨름을 합니다. 제품 개발이든 경영적인 측면이든 시스템의 문제이든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 일에 매달려 해결하는 그런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IMF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제과업종은 약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원가 상승이 너무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직원을 줄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원가 절감에 치중을 하자. 그 뭐냐면은 생산에서 생기는 로스, 또한 판매가 안 돼서 생기는 로스를 줄여도 직원들을 줄이지 않아도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원가 절감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치마를 차고 직원들하고 똑같이 새벽 5시에 나가서 8시까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원가 절감을 못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가르쳐주고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집중력도 상당히 필요하죠. 또한 다른 집의 어떤 기술자들은
외국 기술자의 배합을 그대로 사용해서 빵을 만듭니다. 고객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외국 기술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같이 개발합니다. 새로 만든 제품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고객에게 무료 시식을 하면서 리서치를 합니다. 빵이 달다, 느끼하다, 그때마다 수정이 들어갑니다. 많은 수정을 거쳐서 한 제품이 완성됩니다.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프로슈머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슈머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 생산자, 즉 프로듀서, 소비자, 콘슈머의 그런 합성어입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은 인간의 본성 차원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다른 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바로 자신의 동기와 행위가 곧 소비자들의 동기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 제품을 구입하면서 기대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신의 물건을 구입할 소비자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 대상이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결코 그 과학적인 생각이 아닌 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과자점은 철저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부부가 컴퓨터를 배워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쁜데 언제 준비합니까? 컴퓨터 그렇게 저희들은 사업하려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를 켰는데 저는 TV 볼 시간이 없어요. 보통 9시 뉴스 보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TV를 켰는데 여름 명사 특강을 했어요. 근데 그 명사 한 분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21세기에는 노하우 시대가 아니라 노웨이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게 다변화되어 가는데 모든 분야를 혼자서 다 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모가 빵만 잘 만들면 되지 인테리어도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제가 인테리어 할 수 없듯이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빵 만드는데 분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분야의 지식을 누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서로 의존해서 일을 나누어서 결과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 기술, 식견이 서로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 연출가적인 그런 능력, 여러분들이 특히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뛰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조성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노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컴퓨터 학원에 전화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서 3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장롱 속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1개월 만에 모두 저장을 시키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듣지 않았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도 못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죠.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은 판매 직원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얼굴에 특히 미소가 없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한번 웃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이 웃어보라 그러는데 안 웃는 직원이 없죠. 억지로라도 웃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웃습니다. 그럼 웃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쁘다. 고객도 네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이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얼굴에 그늘이 끼면은 들어왔던 복도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직원들에게 그런 어떤 미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내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면 상대가 나를 대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객의 접점 서비스, 그러니까 접점 서비스에서 인적 응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적 응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객과 응대자의 접점 사이클은 불과 3초에서 15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3초와 15초 사이에 모든 회사의 이미지를 그 고객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방문했을 때 모든 직원들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기분 좋았던 기억들은 싸그리 없어지고 단 한 번에 불쾌했던 경험만이 그 사람의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99명이 잘했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실수가 있었다면은 그동안에 잘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100-1의 진실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죠. 또는 99%의 이코르 1%라는 1%라는 그 고객 접점 관리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명이 잘하고 100% 잘했다 하더라도 1%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어느 업종에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점은 불만 고객들의 응대 방법인데요. 불만 고객 중에 단 5%만 불만을 토로하고 나머지 95%는 침묵하고 이 중에 91%는 한동안 재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명의 그 불만 고객이 또한 평균적으로 10명의 예비 고객에게 자신의 불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고객 불만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렵죠. 따라서 불평하는 고객이야말로 진정으로 귀한 고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또 우리를 알려주는 정말로 소중한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고객의 불평 속에서는 서비스의 어떤 개선, 신상품의 개발, 고객 접점 프로세스의 어떤 개선 등에 관한 힌트가 담겨져 있고요.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우리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은요,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은 고객들은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해도 개선되지가 않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시 찾지 않는 것이 고객들의 그 심리라고 합니다. 고객 재방문 없이는 사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불만 고객에 대한 그런 응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접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은 상대방을 대접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우습게 보는데 상대가 나를 위대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 직장 내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 누굴 불러도 멍하니 쳐다보고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화를 제가 가끔 공장에 합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저를 밝힙니다. 나 사장입니다. 해도 요즘 젊은 애들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저는 저희들 참 제가 좀 업종이 3D 업종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두는 직원도 있습니다. 나무랍니다. 그 사장이라고 분명히 내가 밝혔는데 인사도 할 줄 모르냐?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했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간부진들에게도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이 뭐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하죠. 상사나 부하가 불렀을 때 즉각 대답하고 바쁘면은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해야지. 왜 불러 하고 뭐 어떤 노래 가사 같이 왜 불러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게 대다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하물며 부모같이 또는 오너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상사가 일단 정해주면은 다른 인사 이동이 있을 때까지는 좋든 싫든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하는 상사를 오너처럼 생각하고 모시게 되면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마음 자세가 생기는 것이죠. 그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빵 굽는 CEO가 나가고 나서 많은 편지와 이메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용기를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하는데요. 요즘 또한 저는 젊은 학생들의 어떤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업종이나 모든 기능인은 생각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능인이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제대로 모릅니다. 보통 보면은요. 그래서 기능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손으로 빚어낼 줄 아는 게 기능인입니다. 아무거나 기능인이 아니죠.
아무리 그 머리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들어낼 줄 모르고 모르면은 기능인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손에 숙련되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기능인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미국에 처음 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였다고 합니다. 하도 일을 즐겁게 하고 잘하니까 그 공원 관리인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네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잘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2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더러운 냄새가 향기로웠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과연 20년 후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20년 후에 꿈을 가져라.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느냐. 그 모습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은 20년 후에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능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대적으로 그 유명한 그 CEO들의 말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목표를 세워라, 비전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그림,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라, 라고 시작을 해서, 실행해라, 실천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들리고,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희 과자점은 지금 그 과일 천연 발효 또 그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가 웰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이용한 발효법 또 유산균을 빵에 접목시키는 그 발효법들을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산균 발효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어려운데요. 과일 발효정법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타 제과점에서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과자점이 다른 거는 그런 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가슴에 와 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점포들을 방문을 해보면은 실천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젊은이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기술만 가지고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지금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성공한 그런 기능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기술,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인들이 인격을 갖춤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위상이 서고 또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그런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격적인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유명한 지금도 그런 기술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앙또난 까넴이라는 그런 요리사이면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충분한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좋은 빵과 과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모두가 그런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인격적인 형성을 하면서 가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신 강의 중에 몇 %나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있습니까? 특히 핵심 리더 그룹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관리자의적인 입장에서 실천하면서 몸소 솔선수범하면서 실천하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조직이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두 각자의 몫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이 서서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특히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자기 몫을 못할 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 옛말에 안전뱅이 사장도 종업원에 3목 5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죠? 관리자가 제대로 자기 몫을 안 할 때 그 조직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의 삶, 나의 보람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 또는 많은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고모님을 떠났을 때, 말없이 떠났을 때 가진 그 슬픔. 두 번째는 작은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헤어졌을 때 그 쓰라림은 저는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그런 그 체험을, 저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가능하면은 그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어 본 적도 있습니다. 항상 이 주위의 모든 가족 또 많은 분들에게 항상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벌써 만추하기에는 이르지만은 나는 그런대로 열심히 살아서 현재는 직원이 11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직원들을 한 사람도 남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어릴 적에 어느 빵집을 기웃거리면서 허기지게 맡았던 그 맛있는 빵 냄새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가게 오븐에서는 맛있는 빵과 과자가 먹음직스럽게 구워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빵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은 양이지만은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살면서 제가 지금 뭐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봉사하는데 많은 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에 빵 굽는 CEO 책 말고도 기술 서적으로 총 2권을 내고 있고 금년 12월 달에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의 수익금 단돈 1원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봉사하는 데 쓰고 있고요. 좀 자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요리책으로서는 세계에서 그 우수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도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예, 그 영어판으로 전 세계에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 그 플로리다주 그 북쇼에서 그 특별상을 수상하겠다고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니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 과자인으로서 세계에서 최고가 가는 그런 과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 외국에 연수를 다닐 때마다 느꼈던 것은 한국에도 100년, 200년, 500년 되는 과자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했습니다만 밤새워서 아마 강의 원고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용모 사장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욕 특강 이사 마치겠습니다. 혹시 나가시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목욕 특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시면서 빵 하나씩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